인사 안 해도 돼요. 2부 시작할게요. 조화로운 삶. 요 조화로운 삶 속을 이렇게 한번 장르를 나누어서 첫 번째 거 깨어있는 삶과 자고 있는 삶을 원래는 자고 있는이 아니라 죽어 있는입니다. 의식이 죽어 있는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는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의식 자체가 이렇게 깨어 있는 혹은 또 한 꼭지는 죽어 있는 이렇게 이 깨어 있는 자들은 시간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경영. 왜요? 이 시간은 두 번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시위를 벗어난 화살 초가고 같다고. 그래서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경영하는 자만이 삶을 깨어있는 주체적인 주인공의 부처의 삶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완전히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또 먼저 몇 줄 읽어드리고 요거는 소개한 대로 밴드 글입니다. 현대 참선은 밴드 한번 쳐보시면 좋아요. 가입은 그냥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현대 참선.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과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귀한 시간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업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업과 고통, 이게 업하고 고통의 체계는 두 꼭지밖에 없어요. 두 갈래가 업하고 습하고. 이 습은 세포입니다. 여러분 세포. 이걸 몸이라고 그래요. 몸그릇. 업은 여러분 가진 마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진 마음. 이것이 집착의 마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고통의 뿌리예요. 양갈래로.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보는데 산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 그 자체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몸도 아직 고통에 엉켜 있고 마음자리 또한 가진 마음으로 인해 집착에 엉켜 있으므로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인 걸 모른다고. 여러분 김종찬 노래 중에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 의미는 충분한 거지 하는 좋은 가사가 있어요. 산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의미 자체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깨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때 심상에서 떠오르는 글을. 그런데 고통에 엉켜 있는 사람들의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다고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음표로.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해 주는 거예요. 대화체로. 왜냐하면 이 고통의 체계에는 뭐가 있냐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그릇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건 살아갈 때 행복의 가치의 그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에 보면 또 돈에 너무나 엉켜 있어요. 이게 돈에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 이런 것들이 얽히고 엉켜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그걸 우리는 업의 굴레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 업의 굴레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 근데 이걸 마음의 무게는 마음의 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짐이 전개되는 마음의 무게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사주에 놓이는 삶이다. 사주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사주가 없는 삶이다. 요 차이만 있다고. 그래서 요 깨어있는 사람은 사주가 없어요. 죄송한데. 오로지 긍정과 의지만 있어요. 요거. 의지. 그래서 사주 위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의 의지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순간에 능히 풀지 못할 사주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엉켜있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돈에도 희망적인
비전과 미래의 꿈조차도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길 기대하는 것조차도 이미 너무 오래 묵어버려서 마치 장이나 된장, 고추장 묵은 장처럼, 그래서 발효되는 효소장처럼 몸 또한 숙명처럼 받아들인 지 이미 오래예요. 아픈 것조차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도 건강도 누가 끌고 가는 주인이 있냐고. 바로 본인이에요. 나. 근데 가짜의 모순과 위선과 이렇게 교만에 이렇게 엉켜 있는 나, 즉 거짓된 나가 끌고 가니까 결과 자체는 거짓과 모순과 위선과 교만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결과 자체가.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치관 자체가 출발부터가 아주 주인의식이니까 행복에 닿아 있어요. 나누고 배려하는 데 익숙하니까 그 가치 자체가 행복 이상의 완전한 미래의 꿈의 이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휴식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데 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왜요? 깨어있는 자,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은 락으로 적을게요. 내일이 기대된다고. 즐거울 락자로. 내일이 즐겁고 행복한 내일이 기대되는데, 이 친구들은, 죽어있는 이 개념들은 내일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겨워요.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귀찮아요. 왜요? 삶 자체에 락이 없다고. 이 친구들 내일 돼도 달라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시간을 경영할 수 없는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주인이 아니라. 또 몇 줄 읽어볼게요.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망해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인데, 부디 부탁인데 깨어나십시오. 잠자리에서 이름만 나면 된다니까. 눈을 떠야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듯이 눈만 뜨면 돼요. 부디 부탁인데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 사람짓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생에서 조아조 하느님, 이렇게 이분이 CEO예요. 저 하늘에 조아조 하느님이 왜 사람으로 한 번만 더 태어나라고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여기서 합니다. 요게 잘나니와 이렇게 못나니 할 때 요 코너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꼴의 꼴값을. 그 다음에 요 잘나니는 인물값하고 못나니는 꼴값하고 살거든. 그런데 꼴의 값도 못해요. 사람이, 조아조 하나님이 사람짓하고 살아라고 이 모양 이 꼴을 선물로 줬다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홍익짓하고 온나. 네 업이 과중하지만 요건데, 여기 와서 홍익짓이 아니라 억압하고 상처 주고 온통 굴림하고 지배하고 욕망과 욕구에 닿아서 귀신짓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노예근성, 노예의식, 열등하고 피해의식 덩어리고 자존감, 자격지심 이런 데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쉽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 한마디를 걸지를 못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더니. 그래서 집안에 다 지배자인 폭군만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예민하다고 엄마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배를 빌려준 엄마한테, 또 바깥 선생님, 남편은 부인한테 완벽하게 같은 인격체의 존중이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찍어 눌러봐요. 시끄럽다.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돈벌이를 해봤나. 아이들 듣는데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시끄러. 야 이거밖에 못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지배자 폭군으로 군림한 지 오래라고. 그분들은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배려심이 있으니. 그런데 노예, 피해의식의, 열등의식의, 자격지심의 주인공은 욕구의 주인공이 오로지 본능적이에요. 동물적이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폭발해요. 이게 화를 내는 건 자기의 가장 취약한 열등한 걸 건드리면 버럭 고함지르고 화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TV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휴 저 교양도 없이 저게 뭐야 라면 버럭하고 감질러 버립니다. 자기한테 뱉지 않은 말인데 자기의 열등하고 자격지심을 가진 그 조건을 건드려 버려. 그러면 과함을 찔러 버려. 니 그래 안 가나?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게 화는 자기 가장 열등하고 자격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조건을 건드릴 때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대하면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반드시 깨어나야 돼요. 부디. 그 길만이 눈을 떠야 된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오로지 그 길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요 잘난이는 인물값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인물값. 우리 어르신들이 말할 때 아이고 저 젊은이 인물 훤하다. 아이고 저 감나무집 10칸집 큰아들이잖아. 이렇게 표현해. 인물 좋다. 야 인물 좋네. 저 인물값 하겠다. 왜 우리 속담에 또 아주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여자가 예쁘면 되는 기다. 뭐 인물 좋으면 되는 거다. 남자가 밤사이 키는 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듣잖아요. 그게 전부 인물에 다 있거든. 근데 잘생기고 예쁜데 왜 거기다 우리는 값을 부여했을까요? 가치를. 그런데 분명히 이건 잘난이 버전이에요. 이렇게 잘난이 버전. 잘난이. 아주 잘생기고 예쁜 버전. 근데 못난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꼴값은 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 꼴이 뭐예요? 모양, 이렇게. 형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양과 형태가 요 모양, 요 형태, 요 꼴로 생겼다고. 그래서 요 꼴은 스마일하고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피의식에 자격지심에 엉켜버렸으니까 싫다 그랬잖아. 가끔 힘들어도 하늘 한번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에 그리고 돈에 찌들릴 때도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다고. 왜요? 꼴 안에 갇혀버렸으니까. 꼴이라는 울타리에. 그러니까 꼴의 울타리가 뭐예요? 꼬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꼬라지, 꼴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꼬라지로 생겼으니까 사람 꼬라지잖아요. 개 모양이 아니잖아요. 내가 짐승, 돼지, 개 이런 꼴이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인두껍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 두상에 사람의 꼴을 뒤집어 섰다고, 겁을. 근데 하는 짓마다 어때요? 짐승처럼 얘기해요. 먹을 때 어때요? 개걸스럽게 짐승들처럼 먹는다니까 니 그만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행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윗상사가 그만 처먹어라. 그리고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개한테 야야 머리 헤어 좀 깎아주라. 원래 생선이나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야야 대가리 치워라.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가 그래 머리 이래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야 머리 화면에 리모컨 집안에 권력자들 있잖아요. 리모컨 탁 쥐고 짝다리 탁 쥐고 45도 누워가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프로야구 봅니다. 집안의 권력자가. 리모컨 진짜가 권력자. 그러다 부인이 싹 하면 야야 머리 치워라. 그래 안 해요. 이미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의인화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생활 문화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다 대가리를 들이밀어 이러잖아요. 사람한테 대가리가 뭐예요? 마치 개, 돼지, 생선 이런 대가리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꼴에 값을 하고 사는 존자, 그 자가 대승보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남자치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도인치고 열등감도 많아요. 피의식 덩어리예요. 왜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더라고, 도인들. 그래서 저는 더 운동했는지도 몰라요. 산에 23년간 철조망 치고 숨어 있고 별짓 다 했거든, 사람 피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의 하늘이 완전한 신으로 어떻게 부활하는지. 내 안에서 나를 만날 때는 내 안에 완전한 하늘이 자신감으로 차 있더라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는 자들은, 사랑의 힘을 믿는 자들, 사랑해요 하고 부인한테 얘기할 때 지구를 개벽하는 따뜻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섭리와 순리에 의해서. 그런데 경상도 쪽은 어때요? 사랑한다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마음 공부하니까 서로 위해주락하고 절하랍디다. 절하면 당신 왜 그러노? 검진받았나? 너그만 내 몰래 검진받았나? 그 정도로 인색해요. 사랑을 주고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앉아봐요. 여보, 저하고 부족한 자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진심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데 인색한 그 배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그마 혹시 내 몰래 검진받았나? 근데 그 다음날 하면 틀림없이 받았겠다. 그 다음날 하면 아닌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틀 안 해봐요.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야, 좋았거든. 왠지 경상도 쪽이라서 표현은 못했지만 아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요, 부족한 자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니까 좋았거든. 근데 아내는 못났지만, 어여쁘지 않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꼴에 꼴값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꼴값을 못하는 자들을, 못난 남편을 꼬라지값 한다 그래요. 그 집 꼴값도 못해요. 꼴을 늘어뜨립니다. 꼬하고 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표현은 뭐예요? 지잖아, 지. 지는 안 그러네. 그 꼬라지. 꼴을 늘려버리면 지 꼬라지 이 뜻이에요. 지 꼬라지. 그러니까 억압하는 데는 익숙하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지나 잘하지. 지나 하락해라.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억압하고 상처로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사람의 꼴이라니까. 짐승의 꼴이에요. 그래서 스마일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늘과 부처가 드러납니다. 스마일하고 스마일하고 웃는 가운데 부족한 자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돈이 듭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요것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기운이에요. 용기. 쓸 용자잖아요. 기운을 쓰는 사람. 용기 있는 자는 기운을 써서 부려서 쓰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고맙습니다. 엄마, 배 빌려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게 어째서 안 되냐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실천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부디 깨어나야 되는데, 기도는 기운이 달리는 도로. 자기의 기운이 달리는 도로를 줄임말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또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자신의 혼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방이 있냐고. 집에 가면 기도방, 이게 자기만이 만나는 여행지예요. 그땐 전화기도 갖고 가지 마시고 모든 통신 다 자르고 10분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누워있더라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주 침잠해서 사색과 기도를 통해 내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장소, 이 자가 행복한 자라고. 그리고 혼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대 참선원이, 유튜브 시청자 포함해서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린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남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이웃보다는 인류 전체, 국가, 미래 전체를 위하는 그런 남을 위하는 홍익적인 큰 기도가 가장 대승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미는 힘이 약해요. 스스로에게 내면으로 향하는. 그래서 기도는 침잠에서 들어간 데는 방법이 있다고. 방편, 조금씩 조금씩 미는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어려운 기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 이게 나를 가장 빨리 세팅하고 케어하는 지름길이라는. 그리고 딱 한 번 살다가는 이 좋은 세상에 반드시 깨어나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깨어 있는 통째로 여러분만 미망에 가려져 있어요. 삼라만상 일체는 완전함으로 다 깨달아 있어요. 해는 해대로, 물은 물대로. 하다못해 내리는 저 비조차도 퍼펙트예요. 비가 욕심이 있습니까? 제 시에 있습니다.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 어디 한 군데 욕심이 있다더냐. 무릇 사람만 가짐에 집착이 있어 욕망에 타협하노라. 이런 시가 있어요. 오로지 사람만 미망에 가려져.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만 깨어나면 완전한 세상은 원래 부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난 이 삶의 주인공이기를 소원한다고 제가 이렇게 2부 마칠게요. 예.